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환경 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일 19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들께 다양한 환경 사건들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파일러 김미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환경 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우습게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 않나요? 사건 파일 197은 처음 세계 환경날이 정했던 1972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과 닿아있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일 197이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건 파일 197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리핑에 앞서 금주 환경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9일 남해지방 해양결차청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 한방공사와 함께 부산항의 안전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노유조선 3척을 폐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100여 척의 소형 선박이 미운항 상태로 계류하고 있으며 일부는 손주와 관리하지 않은 노후 선박이 장기간 방치되어 항내 안전 위험 및 해양 오염, 위험 우려 등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들 선박을 관리 강화하기 위해 해경 등 세계기관이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합동 실태조사와 안전 컨설팅 결과 부산항 내 고위험 선박이 12척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중 단일 선체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조선 3척은 선체 내부에 약 235톤의 잔존유가 적재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침몰 침수 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선박 내 잔존유를 모두 제거하고 소유권 및 채권, 채무 문제를 조정함으로써 폐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잔여 9척은 추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연내 수리 또는 매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해경청 이종남 해양오염 방제과장은 장기 방치된 선박 안에 적재된 배유는 항만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오염 시 바다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지만 방치된 폐시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 해결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위의 환경을 해치는 낙후 시설이 없는지 방치 시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197이 다시 03 디젤게이트 사건 1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모두 최근 자동차 업계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등 친환경과 기술 혁신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운 것은 바로 디젤차였습니다. 연비가 좋고 힘도 좋으면서 환경에 유리하다, 깨끗한 미래의 선택지라고 홍보하곤 했죠. 소비자들도 이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디젤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만 홍보되던 디젤차, 실제로 그럴까요? 오늘의 사건은 이 디젤차의 추악한 실체를 보여줍니다. 때는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처인 EPA에서는 전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글로벌 대기업이자 당시 독일 자동차 기술력의 상징을 이루시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한 것인데요.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출량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시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각국의 질소 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치는 유럽과 한국이 80mg/km, 미국이 43mg/km,
정도였습니다. 폭스바겐의 디젤차는 센서 감지 결과에서 이 기준을 딱 맞춘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EPA에서는 배기량과 배기가스의 계책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눈치채고 폭스바겐이 주행식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 장치를 작동시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인위적으로 프로그래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인 EPA에서 폭스바겐이 엔진 제어 장치에 인위적 프로그래밍을 해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인위적 프로그래밍은 자동차 엔진 제어 프로그램에다 테스트 상황을 인식하는 기능을 몰래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시름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감지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불가동하여 배출가스 기준치를 맞추고 실제로 도로에서는 저감 장치 작동을 줄이거나 꺼서 배출가스가 실험대의 수십 배가 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실제 배출된 실소 산화물의 수치는 수백 mg per km에서 최대는 3000에서 4000mg per km로 기준치보다 최대 40배가량 더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렇게 강조하던 깨끗한 차였던 폭스바겐은 사실상 공해덩어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출량을 주장했더라도 EPA에서 영향력과 상징성 있는 폭스바겐을 직접적으로 공개 고발해두는 것은 놀라운 행보였습니다. 실제로 EPA는 전까지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을 통한 개선을 일궈내는 관계를 지향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젤게이트 사건은 리콜과 판매 중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벌금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단순히 기준 초과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조작적으로 설치하여 테스트를 속이고 시험을 통과한 척한다는 의도적인 기망 행위가 불씨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EPA 역시 해당 행동이 규칙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이고 정교화된 범죄 행위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정부가 환경범죄를 금융범죄처럼 다루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EPA라는 규제기관의 위상이 크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 등 각국에 수출을 진행했기에 다른 국가에서도 조사와 제재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문을 197이-03 디젤게이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이어서 사건을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젤게이트 사건 프로파일링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대기업이자 독일 자동차 기술력의 상징인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을 규제기관인 EPA에서 기만적인 범죄 행위로 보고 강하게 처벌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했던 EPA에서 강하게 규제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진압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엄청난 수준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과 정부는 제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는 기업의 그린워싱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겉으로 친환경성 홍보하는 행위인데요. 여러분 혹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 아십니까? 인터넷의 활성화로 넘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정보와 광고 등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에코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 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에코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파일 197이 다시 03은 청취자님들이 환경 관련 정보를 판단하여 수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린워싱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넘치는 환경 관련 정보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품이 환경이 좋다고 홍보하는 광고 게시글 또는 어떤 기업이 친환경 기업이라는 뉴스 보도 등에서 실제 사실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틀린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으시 이를 인증하는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미션도 꼭 실천해 주시고 미션 파일도 꼼꼼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 주 미션을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샤이보이님께서 제출해 주신 미션 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펠러님. 저는 닉네임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샤이보이입니다. 저는 평소에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션을 보니 꼭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는 미션이어서 솔직히 실천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부끄러우면 푸른 하늘을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큰 용기를 내어서 다회 용기를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처럼 용기를 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는지 직원분이 흔쾌히 담아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포장해 왔어요. 막상 집에 가져오니 차릴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남은 음식 보관하기 좋아서 미션이 끝나고 계속 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용기 내 챌린지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신데도 환경을 위해 용기 내주신 청취자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미션 파일 1972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젤게이트 사건을 정리하면서 프로파일링을 진행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나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고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청취자분들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건 파일 197이 다시 03을 재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방면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김기현 PD, 이 프로펠러 김민서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잘 뵙겠습니다.